오늘 뭐 처음에 할 것은 일단 로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제어를 하는데 일단 세페티 개념이라든지 스타트업 샷다운 관련은 로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로직으로 구성이 되고 뭐 DCS 해락한 DCS 용어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디지털 컨트롤 해도 되고 그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 해도 되고 디스트리뷰션 컨트롤 시스템 해도 되고 그 분산 제어는 이제 우리 지금 있는 보드죠. 보드의 아날로그 형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다보다 갖다 붙이면은 뭐 드룹 컨트롤 시스템 이것도 DCS라고 약어로 써도 되고 실제로 뭐 사전적인 용어로 들어가 뭐 항공 우주 뭐 이런 용어로들도 많습니다. 근데 DCS 저 분산 제어 들어가기 전에 일단 디지털 컨트롤하고 아날로그 컨트롤 개념이 확실히 서야 됩니다. 디지털 컨트롤의 개념은 정수의 개념입니다. 중간값이 없어요. 소수점, 즉 소수점. 그 디지털 도입 부분을 보면 아마 우리 사람의 손가락, 그죠?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해가지고 그 디짓이라 해가지고 아마 그 수학적인 개념이 정립이 되는데 손가락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1.5라고 해가지고 손가락 반 자를 수는 없고 그 소수점이 없어요. 그 완전히 정수 체계로만 이루어진 게 디지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개념은 이제 중간값이 있습니다. 소수점도 있고 계산식에 의해 가지고 뭐 소수점 몇 자리까지도 나오고 그게 이제 아날로그 타입이고 그 아날로그는 뭐 모든 수학적인 용어를 다 도입해도 되죠. 공식을 루트를 씌워도 되고 뭐 제곱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 일단은 우리가 로직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로직은 디지털 중에도 이진법으로 다룹니다. 이진법 다 알죠. 0과 1밖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1 이상 되면은 정수로 2죠. 2면은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딱 극과 극의 0, 1.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놨지만은 우리가 하는 건 죽느냐 사느냐, 그죠?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작품에 얘기를 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게 바로 죽느냐 하면 빵, 사느냐 하면 일, 그죠? 두 개밖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중간에 삶이란 자체는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 죽느냐 사느냐라고 표현했다는 건 살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거든. 사느냐 죽느냐 하면은 죽고 싶은 의향이 큰 상태의 표현이고 죽느냐 사느냐는 살고 싶은 의향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로직도 거기하고 비슷해요. 그죠? 죽는데, 그죠? 0이 되는데, 죽는데, 방지하기 위한 거. 그죠? 그 디지털 그러면 뒤지는 걸 탈, 그죠? 뒤지는 걸 탈 벗어나기 위한 게 이제 디지털입니다. 가능하면 살려야 돼요. 그죠? 뭐 트립 로직 이런 거 다 이걸로 구성되어 있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중에 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중에 우리가 BMS라든지 뭐 각종 뭐 스타트업 로직, 샷다운 로직을 보면은 기호가 있어요. 기호는 논리회로부터 시작합니다. 논리회로라는 건 yes, no, 그죠? 논리회로 삼각형 판단회로에서 yes면은 통과, no면은 빠꾸, 그죠? 되돌림도 있고 그런 논리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 로직에 사용되는 기호는 조금씩 그 설계사나 그 로직을 구성하는 사람마다 약간씩은 틀리는데 그건 이제 종합적인 레전드 첫 장의 레전드를 보면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틀려도 얼마 안 틀려요.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로직을 볼 때는 항상 레전드를 보고 그 다음에 로직을 들어가기를 권하고요. 그럼 이제 그 정도는 잔소리고 일단은 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진법의 논리는 그 도입 부분이 두 개만 돼 있으면은 아주 쉬워요. 그죠? 딱 두 개 조건, 그죠? 엔드에도 두 개만 물려 있고, 오화에도 조건이 두 개면은 그 이진법으로 아주 계산하기가 쉽죠. 0, 1이면 오화 같으면은 1, 그죠? 엔드 같으면 뭐 0, 뭐 두 개만 들어오는 공식은 여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다. 메모리 카드도 마찬가지고 다 두 개만 조건이 되면은 아주 간단한데 이게 이제 세 개가 엮이고 네 개가 엮이고 다섯 개가 엮이고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계산식으로 안 나와요. 그죠? 보통 자료를 보면은 요 계산식은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요 자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그죠? 요거랑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두 개일 때는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내 나름 이제 이게 이제 엔드 게이트에 대한 계산식을 세워본 겁니다. 조건이 몇 개가 되든지 간에 그 중에 하나만 0이면은 엔드 조건은 통과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이 ON이고 0이 오프다 하면은 몇 개가 되든지 1 곱하기 그죠? 조건이 충족하면 1이죠. 1 해도 그 중에 하나만 0이 돼 버리면은 곱하기를 해 버리면은 여기 밑에 돼 있다시피 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곱하기 기호로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그 곱하기 아무튼 뭐 1000개가 되더라도 그 중에 곱하기 기호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중간에 하나만 0이 되면은 전체는 0이다. 그리고 엔드 조건은 나가면은 곱하기를 해버리면은 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곱하기 기호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아주 쉬워요. 엔드 게이트는. 그죠? 그래, 요 계산식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뭐 틀린지만 맞는지는 뭐 학자들이 논할 일이고. 근데 우리가 운전원으로서 내가 이해할 때는 이런 계산식이 아마 가장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곱하기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 엔드 조건은 뭐 모두 다 알다시피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들어오는 조건이. 그죠? 그래가지고 엔드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다 만족을 해야만 일이 통과가 됩니다. 일이 통과가 돼가지고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 됐다시피 한 개라도 빵이 되면은 그죠? 한 개라도 빵이 되면은 결론은 통과하지 못하고 빵이다. 뭐 100개 중에 99개가 나는 살겠다 하는데 한 놈이 나는 죽겠다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 우리 정치에서도 그렇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99명의 국민이 나는 살겠다 하는데 한 명이 통치자가 나는 죽겠다 하면 같이 다 전쟁에 들어가서 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엔드 조건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한 명만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쫙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 나름 내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계산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게 이제 요 엔드 조건입니다. 그 엔드 조건은 뭐 조건이 몇 개가 됐든지 아무튼 한 개만 빵이 되면은 전체가 빵이 된다. 출력 한 개로. 그죠? 그 입력은 뭐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요 기호를 마치고 난 뒤에는 아마 내가 입력 부분, 그죠? 입력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냥 중간 기호로만 해석을 하면은 많이 혼동이 옵니다. 그 내가 전에 보내준 자료 보면 입력, 단위, 입력에도 아마 설명을 다 돼 있을 거예요. 그 입력이 A 접점이냐 전기과 출시니까 A 접점이냐 B 접점이냐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위치, 푸시 스위치냐 셀렉타냐 이런 거에 따라가 또 틀리고 레치 타입이냐 언레치 타입이냐 틀리고 에너자이저냐 디에너자이저냐 틀리고 다 틀립니다. 입력 부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기호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부분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입력 부분하고 출력 부분도 출력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로직을 어떻게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을 내가 차후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호만 조금 익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는 이제 요 계산식도
미안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어디에 책에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요건 플러스입니다. 오화는 다 더해야 돼요. 다 같이 살자. 다 같이 한번 살아보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1보다 다 더한 값이 1보다 크거나 그죠? 같으면은 크거나 같다란 말은 중간 부위 소수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만 1이면은 같죠. 두 개면 2이기 때문에 무조건 1보다 커요. 더하기 개념입니다. 이건 오화는 더하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좋아요. 다 11111이라도 1이고 1보다 크죠. 그러니까 1이 통과가 됩니다. 5하기 때문에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요 중간에 이제 어느 한 사람만 나는 살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다 죽겠다 하는데 한 사람이 살 수 있다 외치고 치고 나갑니다. 그 부하들이 이끌고 그럼 다 살죠. 요건 아마 이순신 장군이 저 명랑의 해전 때 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죠. 다 아이고 저 많은 일본 놈들한테 우리 다 죽겠다 했는데 이순신 장군 혼자 그런 말을 하고 죽겠다. 우리는 살자 하고 한 명이 살고자 하는 죽고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 하고 나서 가지고 다 살리죠. 위대한 지도자 상입니다. 오화는 더하기 한 명만 살고자 하면은 다 삽니다. 그래가지고 요 공식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 혹시 뭐 다른 또 뭐 정확한 논문이나 이런데 이건 좀 애매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더하기 개념. 그 다음에 and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곱하기 개념. 그죠? 오화 게이트에 대해 가지고도 요걸 이제 않더라도 하나만 1이면은 막 다 산다. 쭉 보다가 여러 개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개 조건이 있는데 해석을 할 때 여러 개 조건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가 스타트업 과정이다. 근데 오화 게이트 내가 뭐 그냥 한 개만 살리면 그냥 통과가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게 원인 없이 죽었어 오화 게이트인데 원인 분석을 할 때는 조건을 다 봐야 됩니다. 그죠? 조건을 다 봐야만 오화 게이트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빵빵빵빵빵이면은 관계가 없는데 한 개만 일이라도 살기 때문에 어느 놈이 고장인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화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고 원인 분석이 좀 힘듭니다. 다 모든 조건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엔드 조건이 차라리 쉬워요. 원인 분석은.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쭉 써놨는데 그걸 빼먹었네. 주로 사용하는 사용처입니다. 사용처. 오화 게이트는 주로 오토 스탠바이. 우리 같으면은 FDF 스탠바이 모타가 있죠. 모타 또는 터빈 둘 중에 한 놈만 살고자 하면은 산다. 그죠? 보통 오토 스탠바이 개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엔드 조건은 트립 조건이나 스타트업 조건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구성을 할 때 로직에 대한 구성을 할 때는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 엔드 오화를 적절하게 써가지고 이게 스타트업 로직을 쓸 건지 트립 로직을 쓸 건지 이걸 엔드 조건을 구성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엔드 조건을 구성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가장 기본적인 건 이 엔드와 오화 게이트입니다. 엔드와 오화 게이트만 이해를 잘하더라도 한 반 이상은 이해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쉬운데 이제 또 전단 조건으로 들어가면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돌지? 오화 게이트고 엔드 게이트인데 왜 돌지? 이상하네. 이게 제로인데 왜 돌지? 그건 인 쪽을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논리회로 그러니까 이제 CPU 쪽에서 돌아가는 PLC 중앙 연산 처리 장치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인넷들은 또 틀려요. 현장에서 오는 접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는 접점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화 게이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게 나오죠. 카운터 게이트. 그죠? 조건이
세 개, 10개 중에 2개만 만족하면은 막 일로 인정을 해라. 오화와 엔드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를 들어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뭐를 많이 쓰냐면 투 오브 쓰리. 그죠? 트랜스메탈을 3개를 습니다. 안전상. 3개 중에 2개만 정상이면은 정상으로 인정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n분의 a인데 뭐 요 공식도 뭐 내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만들었다 보면 되고, 그죠? 그 a 조건, 그죠? n은 들어오는 숫자입니다. 들어오는 입력 숫자고, a는 통과시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a 1, 2를 만족하는 숫자하고 같거나 이상만 되면은 1로 인정을 해라. 살았다고 인정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 오브 쓰리 같은 경우에는 3개 다 살아도 산 거. 그죠? 근데 투 오브 쓰리는 n이 3이고 a가 2죠. 3개 중에 2개, 1개는 죽어도 2개만 살아있으면은 오케이. 통과시켜라. 살았다고 인정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 예를 들어가 n분의 n 슬래시 1이면은 1개만, 그죠? 1개만. 그 2 오브 3가 이거 1 오브 3 같으면은 3개 시그널 중에 1개만 살아도 살았다고 인정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오화 게이트가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엔드와 오화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더하기 개념에 크거나 작거나 해가지고 살았다고 인정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NA 카운터 게이트는 간혹 가다가 씁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조금 전에 투 오브 3를 예를 들었지만은, 근데 이제 투 오브 3가 아날로그가 이제 발전을 하죠. DCS, 디스트리뷰션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미들이라고 나옵니다. 미들 컨트롤, MID, 미들을 인디케이팅을 선택을 하라는 컨트롤이 나옵니다. 그거 이제 분산제에서 쓰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도 나옵니다. 분산제에서는. 그러니까 평균값, 2개의 평균값, 2개의 평균값, 2개의 평균값, 그러면 몇 개가 나옵니까? 그 경우의 수가. 그리고 거기에 에버리지 중에 가운데 값을 택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컨트롤 방식은 그건 루프를 구성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디지털 로직 개념은 정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요 로직 개념에는 정수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 이상은 1, 그러니까 하이로 리미트 스위치가 있다. 하이에 1을 걸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레벨이 0에서 100%면 80% 이상을 하이로 인정해라. 그래 80%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변환을 시켜가지고 80% 이상이 되면 1을 보내주겠죠. 그 숫자를 안 보내줍니다. 중간값이었기 때문에 80% 이하면 0을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하이라는 조건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변환을 시켜가지고 로직으로 구성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날로그도 로직으로 구성이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써있죠. 인터로그 이제 조건을 안전상 다중으로 구성을 할 때 이제 주로 카운터 게이트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식은 이제 그거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크거나 작거나 해가지고 내가 만든 공식입니다. 만든 공식이니까 엔드와 오화의 그 결합. 근데 이제 요걸 굳이 뭐 카운터 게이트를 쓸 필요가 있느냐? 내가 엔드와 오화의 결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내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요건 이제 카운터가 아니고 엔드와 오화로만, 그죠?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죠? 카운터 게이트는 엔드와 오화의 결합이기 때문에 분해를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요 오화 게이트에 물리는 게 몇 개 중에 몇 개 이렇게. 이건 어디다 쓰냐면 우리 보일러 트림 노지 공부를 했죠. 바나가 불꽃이 4개야. 근데 한 개라도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프레임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이제 올 프레임, 페일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분이나 이런 걸 쓰겠죠. 그죠? 그 바나가 이제 3개짜리 보일러다. 그럼 3개가 다 죽어야 얘가 오화에 오겠죠. 그죠? 그 아니면은 바나가 3개가 다 살아야만 오케이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그 엔더 오화에 이렇게 풀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밍 PLC 해봤죠. 라다에는 요 카운터 개념을 쓰기가 좀 요즘에는 연산식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구성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레다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엔더 오화로만. A 접점이냐 B 접점이냐에 따라 가지고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아마 카운터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뭐 전산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n분의 a 카운터 게이트라 해가지고 헷갈려 할 필요는 없고요. 그죠? 그 중에 몇 개만 조건이 만족을 하면은 살았다는 걸로 인정을 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트 게이트입니다. 요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죠.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죽고자 하면은 살고, 그죠? 죽고자 했는데, 나갈 때는 살았습니다. 명량해전 끝나고 나서 대부분이 다 살았어요. 일본 놈들만 다 죽고, 그죠? 그 다음에 살고자 하는 놈들은 죽는다. 이게 나트 게이트입니다. 요 나트 게이트는 이제 주로 어디에가 쓰냐면은, 접점을 맞춰주기 위한 거. 그죠? 예를 들어가 인풋이 B접점으로 들어와 가지고 쭉쭉쭉 나갔는데 아웃풋이 요 모든 조건이 1로 돼 가지고 그죠? 모든 조건이 1로 돼 가지고 발부를 잠가야 돼. 근데 나트 게이트가 쓰면 1이죠. 잠그지를 뭐해? 그러니까 뭐 모든 조건이 성립됐을 때 발부를 잠가야 되면은 나트 게이트를 씁니다. 그 이런 게이트는 이제 발부 쪽에 많이 들어가죠. 오픈을 줄 거냐, 클로즈를 줄 거냐. 그러니까 오픈 조건을 쭉 걸어놓고 뭐 1로 보내주면 오픈이 되게 하고 그 오픈 모든 조건에서 하나 따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트 게이트를 떡 써가지고 클로즈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오픈 조건만 알면은 구성이 되면은 클로즈 조건을 구성하는 건 아주 쉽죠. 거기서 줄 하나만 끄어와가지고 나트 게이트를 써버리면 그죠. 그 나트 게이트는 개념의 반대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트 게이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내가 좀 구상을 해가지고 도면을 그린 건데 그 나트 게이트라는 건 여기가 살면은 여기서 땡기죠. 힘이 땡기기 때문에 여기 떨어져 버립니다. A 접점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1이라는 힘이 실리기 때문에 땡기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죽어버리죠. 나가지를 않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힘이 죽어버리니까 그죠? 죽어버리니까 요게 땡깁니다. 그죠? 툭 떨어지죠. 그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가 스위치가 똑 떨어져가 탁 붙습니다. 그 여기가 죽어버리면 힘이 빠지니까 날지 못하고 나르는 새가 땅에 딱 떨어져가 스위치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1이 나가죠. 그래가지고 요건 역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땡겨가지고 들어올리고 힘이 빠지면 떨어뜨리고 일제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트 게이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있죠. 타임 딜레이. 그죠? 타임 딜레이도 내가 도면을 어떻게 그래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가 좀, 뭐, 금방금방 생각해 해냈지만 아무튼 구상을 좀 해가지고 한 겁니다. 보통 보면은 온 딜레이와 오프 딜레이가 있어요. 온 딜레이란 말 그대로 살았다 아닙니까? 온은 1만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1을. 그죠? 1을 딜레이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조건이 1이 성립이 되면은 n세크, 그러니까 얘가 2초가 돼 있으면은 2초 동안 1이 못 나가요. 내가 비근한 예로 우리 1호사 미믹 판넬, 거기서 스위치 버스 체인지 하거나 할 때 이렇게 탁 째껴다 바로 놓으면은 조금 위험한 방법입니다. 한 1초 내지 2초 정도 째꼈다가 탁 놓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미리 요 로직이 동작을 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 굳이 타임 딜레이를 안 쓰더라도 스위치를 동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레이커 그 전기 출신이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그 좀 도입을 하는데 스프링의 힘에 의해 가지고 밀어주는 클로즈식 브레이커를 클로즈 시켜주는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동작하려는데 놔버리니까 파워가 떨어져 버리면 다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위치 브레이커라든지 이런 걸 제낄 때는 그냥 와 이거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탁 찍겠다 탁 넣으면 순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탁 눌렀다가 놓고 그렇다고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그 솔레노이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솔레노이드 코일이 타버립니다. 너무 또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래도 동작할 시간은 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 여기에다가 보통 엔세크 온 딜레이는 1을 그죠? 1이라는 만족스러운 조건을 어느 정도 여기 1이라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몇 초 동안, n초 동안, 그죠? n초 동안 확인을 하고 이 일마 진짜네 하고 이제 검문을 통과를 시켜줍니다. n초 후에 그 검문 검색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n초 후에 딜레이 단 1이라는 것만 0이 오면은 죽은 놈이 오는데 뭐 검색할 필요가 없잖아. 죽어 있잖아. 뭐 요 성문을 통과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죽은 놈이 뭐 일어나가 칼부림 할 일도 아니고 0은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근데 산자가 들어올 때는 의심스러우니까 n초 동안 검문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 검문이 끝난 시간, 그 시간 지난 뒤에 일을 통과시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타임 딜레이 on은 이렇게 돼요. 1이죠. on이 1이고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액션이 이제 1이 들어옵니다. 액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통과된 거 n초 뒤에 이제 접점이 붙죠. 그죠? n초 뒤에 해가지고 죽을 때는 0이 들어올 때는 같이 떨어집니다. 붙잡는 거 없어요. 그냥 바로 통과시켜 줍니다. 단 1이라는 산자가 들어올 때는 검문 검색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 줍니다. 그 시간 차를 그래프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 그래가지고 on 딜레이는 1만 붙잡는다. 1을 통과시킬 때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건 주로 이제 우리 보일러 살릴 때 컨트롤 계통에 많이 쓰죠. 컨트롤 계통에도 많이 쓰고 스타트업 과정 중에 이건 꼭 레벨이 출렁출렁해. 그죠? 살릴 때 레벨이 출렁출렁 하는데 노멀 레벨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불안하죠. 그럼 통과 안 시켜줘요. 그죠? 그래가지고 레벨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유지가 되면은 그때 레벨이 확실히 맞다 1이다 보내라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딜레이 오프 딜레이입니다. 오프 딜레이는 살아있는 놈이 의사가 오죠. 그죠? 의사가 와가지고 사망 진단 내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뇌파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건 이제 나중에 자료를 쭉 그냥 대강 읽어보고 나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살아 있어 쭉 그죠? 근데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을 오고 의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 의사가 진단을 하는 시간이죠. 그 사망 판정을 내리면 그래 너 죽었다. 그죠? 그 살아 있을 때 0이 들어올 때 0이 들어오는 겁니다. 0이 들어오면 그래 의사가 사망 판정 내릴 때까지는 확실하게 죽었다가 아니죠. 그죠? 그 이미 죽었어도 의사가 판정 내리기 전에 목을 조르고 있으면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판정 나고 난 뒤에 그죠? 죽었다 하면 뭐 부둥키 않고 뭐 이 때려 죽일 놈하고 뭐 원한이 있으면 목을 졸라도 되는데 의사 판정 내리기 전에 목 졸라갔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사망 판정 내리면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사가 확진 판정을 죽었다고 확진 판정 내리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0이 왔을 때는 0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프를 붙잡고 있다가 확실히 죽는 거 맞네.
툭 떨굽니다. 죽었죠. 요게 이제 타임 딜레이 오프입니다. 타임 딜레이 요것도 이제 뭐 약간씩 뭐 변형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배치 따위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연속적으로 하죠. 우리 예를 들어가 뭐 슈트브로아도 이런 식으로 타임으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고, 래핑 계열도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고, 그건 주로 타임 그 엔드 오와 섞어 앞에 로직을 섞어 가지고 타임 딜레이를 많이 씁니다. 그 슈트브로아 계통이나 그러니까 배치 타입에 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인풋 값에 그 확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꾸밀 때도 그렇게 꾸미게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래가지고 요 이제 타임 딜레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헷갈려하는 메모리 기능입니다. 메모리. S와 R. S는 set, R은 reset. 그죠? 그래, 요 SR은 보통 S가 우선을 두느냐, R을 우선을 두느냐, 이걸 좀 정해줘야 돼요. 내가 이걸 계산식을 어디 집어넣어 놨었는데 지금 빠져가 있네요. 요 SR의 계산식은 조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맨 처음에 해놨는지 모르겠네. 그죠? 여기 해놨네. 그죠? 보통 일반 메모리 기능은 이렇게 됩니다. 1제로. 그죠? 1제로. 이렇게 셋이 1일 때는 무조건 1이 나가고, 그 살아있을 때 빵빵 됐을 때는 유지를 하죠. 메모리 기능이라 하죠. 메모리. 기억을 하다. 빵빵 1인데 왜 빵빵인데 왜 1이냐라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미 세트가 돼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요 뒷부분이 없이 빵빵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솔레노이드 타입 같은 경우는 이를 계속 접점을 붙여주면 잘못하면 타버린다고. 이럴 때는 붙었다가 세트를 시켜놓고 떨어져 버립니다. 푸시 버튼 마찬가지. 우리 전기는 자기 유지 회로가 있죠. 882가. 그 88 자기 유지 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눌렀다가 뗐는데 88 메모리가 돼 있다. 그죠? 계속 1로 인식을 합니다. 살아있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00이면 1.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1입니다. 셋이 없고 1일 때는 1입니다. 그냥 리셋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리셋을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빵빵인데 빵이야. 그죠? 아까 여기는 빵빵인데 1이고, 요 빵빵빵은 리셋을 메모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리셋을 메모리하고 스위치를 눌렀다가 떼죠, 리셋을. 그러면 이제 리셋을 자기 유지 회로를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로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되돌려 가지고 엔드 써 가지고 하나는 OR을 써 가지고 되돌려 가지고 자기 유지 회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로직에도. 근데 이제 전기 쪽으로 따지면은 솔레노이드를 써 가지고 우리 마그네틱처럼 탁 붙여놔 가지고 자기 유지 회로를 시키죠. 88. 그죠? 근데 이제 세트 우선이냐, 그죠? 메모리 카드 중에 이제 보통은 위에 기호를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거 같이 일일이 들어올 때 하고는 막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살짝 바꿉니다. 도면을. S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 세트 우선. 그죠? 1일 때는 세트 우선이기 때문에 1이 나갑니다. 셋이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셋 우선 11인데 리셋이 우선이기 때문에 빵이 나갑니다. 그죠? 이거 그래가지고 요 메모리 카드에 가끔 가다 보면 동그라미 쳐준 게 최근에 많이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요 동그라미가 없이 위에 기호로만 좀 많이 사용을 했고 요즘에는 이제 그래 스위치가 두 개 다 고장이 나가지고 일일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뭐 세피티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공정 안전보다는 요즘에는 뭐 폭발 사고를, 로직은 주로 폭발 사고를 방지하는 인터럽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리셋에 우선을 두겠죠. 일단은 꺼라. 그 옛날에 요 동력 공정도 예전에는
심하게 흔들리거나 공정에 트러블이 발생됐으면은 프로세스도 마찬가지. 그때는 경제적인 운전이죠. 우야돈동 살리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세피티 다운 개념입니다. 일단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땐 다운 시켜놓고 그 트러블에 대한 원인 해석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한 뒤에 다시 살린다는 개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의 우선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6개까지만 내가 이제 기호를 해놨는데 여기서 또 파생된 기호가 또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극히 일부분에 쓰고 6가지만 이해를 하면은 파생된 기호도 해석이 금방 가능해집니다. 요 6가지 기호만 알고 있으면은 일단은 우리 어떤 뭐 스타트업, BMS, 싹다운 로직 뭐 이런 건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심지어 그 PC에다가 심을 때는 이런 기호로 안 심어요. 그걸 이제 레다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사다리 접점 형태로 해가지고 구성을 쭉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로직 한 장 정도면은 저 PLC에 입력할 때는 거점 않고 PLC에 입력하는 도면을 그리면은 로직 한 장이 한 10장 분량. 그러니까 그 라다 프로그램을 압축해 놓은 게 메모리 로직이라고 보면 되고요. 로직을 또 압축을 하면은 전기니까 시퀀서로 하면 또 이거보다 더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퀀서를 또 압축을 하면 지금 우리 발전기에 쓰는 그 갭이든가 그걸로 하면은 카드 한 장에 로직이 한 100장 정도까지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거는 이제 우리 운전원으로서는 뭐 거기까지는 알고 뭐 공부 나중에 하시려면 하고 뭐 그거까지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운전원의 기초 상식으로는 여기까지만 알면은 모든 로직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의 드룹 컨트롤을 내가 다음에 다룰까 생각 중이에요. DCS니까 드룹 컨트롤 시스템. 그 드룹 관련은 내가 자료를 미리 내보내줬는데 질문 들은 사람이 이번에 발전기 살릴 때 몇 명 있더라고. 우리 운전원들이 뭐 정확한 계산식은 모르더라도 운전원들이 알아야 될 범위까지만은 내가 아무튼 뭐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질문 없으면은 뭐 이 정도 강의면은 좀 안 낫겠나? 사람 많으면 썰을 좀 더 푸는데 2명만 앉혀놓고 하니까 썰이 좀 작은데 의대끼나